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포포 채널의 돈파파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특집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겨서 함께 16강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바람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비록 16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그런 투혼과 열정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감동과 또 그런 환희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극전사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행정 업무 간의 본격적인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업무가 악명 높은 1위를 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바스켓에 4가지 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무작위로 2개씩 뽑아서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대결은 과연 어떤 팀들이 붙을까요? 지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팀은 세법상 거주자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와 상대할 팀은 공공의료번호 발급 업무입니다. 네, 세법상 거주자 등록과 공공의료번호 발급 이 2가지를 두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팀이 승리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승자는 바로 세법상 거주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단 공공의료번호 발급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의료번호 발급은 사실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일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로는 현지 거주증 그리고 세법상 실제 주소로 변경된 리프 서류 이 2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 4가지 행정 업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에 관할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셔서 서류를 제출하고 공공의료번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라고 불리는 리스라는 번호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현재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해서 뭔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여부도 이 공공의료번호 발급에 참고가 되는 그런 요소로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법상 거주자 등록인데요. 처음 거주증을 발급받자마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법상 주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빠꾸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거주증에 적힌 주소가 저희 변호사 주소로 되어 있는 바람에 제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세법상 주소를 바꾸려면 거주증에 적혀 있는 주소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주소가 변경된 거주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민국으로부터요. 근데 문제는 이민국과 이런 일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제 변호사가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결론은 이민국을 통해서 주소가 변경된 거주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 경험상 직접 좀 부딪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상 거주 주소를 변경해주는 세무서를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일단 첫날은 아침 일찍 갔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번호표가 제 앞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날 오후에 다시 가봤더니 또 제 앞에서 번호표가 다 소진이 돼서 또 허탕을 친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두 번이나 허탕을 치니까 너무 좀 답답해서 거기 있는 그 시큐리티 직원을 붙잡고 좀 하소연을 했어요. 혹시나 이렇게 좀 붙잡고 징징대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붙잡고 이제 하소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 계속 이제 좀 귀찮게 했었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저한테 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브라질 사람들의 세무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어떤 이제 아줌마였어요. 좀 뚱뚱한 아줌마였는데,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그 아줌마를 통해서 이 세법상 주소 변경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변호사다 또 이제 세무대리인도 모르던 해결 방법을 그 아줌마가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거기서 그 직원 붙잡고 징징거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줌마를 못 만났겠죠. 그랬으면 아마 아직도 이 해법상 거주주소 변경 처리를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법상 거주주소 변경을 이번 대결의 승리팀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네. 이번 팀은 포르투갈 현지 거주증 수령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설 상대팀은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네, 두 가지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두 가지에서 제가 승리팀을 뽑는다면 저는 현지 거주증 수령을 승리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은행 계좌 개설에 비해서. 하지만 은행 계좌 개설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골든비자 고객의 주요 은행 창구는 밀레니엄 은행이었습니다. 아마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밀레니엄 은행이 이제 계좌 개설 창구로 많이 활용된 은행인데, 최근에 이 밀레니엄 은행의 내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 계좌 개설을, 포르투갈 현지 거주증을 갖고 있거나, 혹은 포르투갈 내국인에게만 계좌를 개설하는 걸로 내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골든비자 고객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는 있지만, 사실상 은행 계좌 개설의 문이 굉장히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포르투갈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면 밀레니엄보다는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그 처음에 발급받는 리프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리프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3개월인데요. 발급일이 3개월이 지난 리프 서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르투갈 여기 현지 세무서를 찾아가서 그 리프 서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증명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경기가 끝났고 승리팀들끼리 대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세법상 거주자 등록, 그리고 포르투갈 현지 거주증 수령, 이 두 가지 업무의 대결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가 1등을 했을까요? 저의 선택은 세법상 거주자 등록을 최종 1위 팀으로 뽑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간단합니다. 거주증 수령은 사실 그냥 시간을 낚는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돼요. 물론 그 과정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는 추가 서류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좀 귀찮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거주증 수령이라 한다면 이 세법상 거주자 등록은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에는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거나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운도 좀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 포르투갈에서 이제 행정 처리라고 하면 뭐 하나 깔끔하게 한 번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시간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다 보면 또 해결 방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점을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타르 월드컵 특집 두 번째 영상 포르투갈 행정 월드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끝났어? 어, 근데 오빠 그거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뭘? 해결 방법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아, 브라질 아줌마? 어. 그러네. 그 변호사도 몰랐고 세무대리인도 몰랐던 그 해결 방법은 뭐였냐. 이 아줌마 해결 방법은 이랬습니다. 결국 지금 관건은 거주증에 적혀있는 주소와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그 불일치를 세무서에서 해결해 와라 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 아줌마는 저한테 딱 하나를 이제 주문했어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이메일로 메일을 하나 보내래요. 무슨 메일이냐? 내가 지금 거주증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 주소로 바꿔주세요 라고 포르투갈어로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라 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이메일 주소를 알고 보니까 그 포르투갈 이민국 그 콜센터 이메일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제가 바로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서 이메일을 보냈죠. 이민국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 제가 이메일 보낸 내역을 세무서 직원한테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서 세법상 주소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문제는 세무서가 그거를 절차상 근거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처리 완료 시점까지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포르투갈 행정 시스템을 이 아줌마가 잘 파악해서 활용을 한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무사히 세법상 거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